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6월 11일 오전 8시 20분입니다. 화이팅 힘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재명의 국무총리, 국민의 국무총리가 아니라 이재명의 국무총리 김민석에 대한 영상입니다. 참고로 고고TV가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항상 말씀드렸죠. 고고TV는 젊은 시절부터 정치권과 또는 정치에 대단히 관심이 많았다. 김민석하고 같이 활동하던 후배가 하나 있습니다. 김민석이가 62기 학번이고 또 후배가 84학번인데요. 같이 김대중과 노무현을 해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김민석이는 약관 31세인가 국회의원이 되고 그 지금 계속 보좌관을 했었는데요. 후배가 정계를 떠난 이유가 있습니다. 김민석 때문에 떠났습니다. 김민석 때문에 떠났고, 한 20여 년 전에, 저하고 이제 소주 한잔 하면서 울분을 토로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김민석이가 김대중한테도 딴지를 놓고 반대를 했고, 또, 노무현을 버리면서, 정몽준이하고 노무현하고 단일화, 또 정몽준이가 월드컵 때 올라올 때, 정몽준이 편에 섰더라. 그래서 노선 투쟁으로 김민석이하고 우리 후배가 엄청나게 싸우고 정치권을 떠났다.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70년대 후반과 80년대로 관통하는 애들을 좀 압니다. 586들을. 이 김민석은 얘기는 양아치예요, 양아치. 그런데 한 10여 년 동안 야인 생활을 하다가 문재인 이재명한테 붙어가지고 화려한 지금 재기를 한 거죠. 1인지상 만인천하의 국무총리가 되는 순간이죠. 대단히 문제가 많은 애입니다. 대단한 기회주의자 속성을 갖고 있고 운동권, 쉽게 말해서 지금 586 같은 운동권의 정신도 평이하고 권력지향점과 살기 위해서 얘는 모든 걸 바친 인생입니다. 국힘 쪽으로 넘어오면 국힘은 태물관료들, 건판 짭새들 또는 변새들, 기새들이 출세지향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해서 지금 엉망이 됐는데 이 김민석이나 또는 몇몇의 586들을 보면은 이재명을 옹호하면서 이재명인의 시다바리로 변한 것이 이재명 정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586 운동권에서 양심을 위해서 싸운 거는 좋으나 그 이후에 부정부패가 계속 걸려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애가 희정이죠. 안희정이라는 애고 지금 이광재 같은 애도 분당에서 안철수를 제끼고 자기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하려고 그러죠. 이재명한테 붙은 애들은 보면 여러분은 이걸 보시면 돼요. 내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보다는 대통령실에 어떤 인사들이 포진하는가를 보면 돼요. 그래서 실패한 정권입니다. 내각은 김민석이가 같이 이재명하고 주무르고 이재명계는 정치적인 역량이나 깊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이하고 주무를 것 같고 또 지금 대통령실을 보면 전부 다 이재명 개인 변호사나 이재명 개인 비서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죠. 성남 경기 라인이 들어가고 있고 그 북하 또 이재명의 개인 변호사 성남FC 공직선거법 위반 위정교사 대장동 변호사들이 지금 공직 비서관으로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서관으로 그거 다 장악됐고 김민석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재명을 정부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국힘 저것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태물관료들이 계속 해먹으려고 그러니 국힘 저것들도 제발 좀 민간인 출신을 넣어야 돼요. 민간 출신을. 태물관료들이 그래도 지들 자부심은 있었잖아요. 나는 행시 사시 고시펜시한 사람이야. 국가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야. 그거로 끝났어야 되는데 국회의원 권리개들로 세죠. 국회의원 들어가가지고 친윤한테 붙으면서 윤석열 한동훈이랑 붙으면서 저지랄을 내는 겁니다.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어제 이것도 말을 안 할 수가 없네. 어제도 이재명이가 2차 국무회의를 했고 지난주에도 1차 국무회의를 했죠. 1차 국무회의 때 어색한가요? 어제는 많이 바쁘고 힘드시죠? 니글니글 하면서 싱글싱글 하면서 윤석열이 임명한 그 11명의 국무위원하고 어제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나가서 대질 것이지 이것들은 일괄 사표를 냈다고 뭐 박승재라는 법무장관한테만 사퇴수를 받고 나머지는 그냥 놔뒀다는 거죠. 그것들이 어제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기가 찹니다. 선비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조는 지켜야 되는데 이재명이라는 놈이 압박하는 거예요. 안 나가면 끝나는 거 아니야? 사퇴서 안 받아주면 안 나가면 되는데 그걸 또 명명을 해요. 이주호 같은 놈들, 조규영 같은 놈들, 통일부 장관 김용호란 놈은 또 정진숙이란 방통위 장관은 그렇게 이재명한테 반대했던 애들 아닙니까? 좌파 빨갱이 물리치자고? 근데 그래서 국무회의 때 지소료만큼 내고 그냥 끝냈답니다. 그 특검 3법은 이재명이 하루아침에 그냥 끝내려고 그러는 게 보수 개면 들어가는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이에요. 그놈들 국무위원들 11명들이. 이재명이라는 놈도 그렇고 민주당 놈들 그렇고 그냥 국무위원들 행정 강요들을 갖다가 임명해가지고 하면 돼요. 그게 한 달 전에 한 달 반 걸려요. 그런데 차도살인한 거죠. 윤석열이 임명한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서 특검 3법을 3특검법을 승인을 해줬어. 그러니까 너희가 인정한 걸 했는데 왜 말이 많아 이거죠. 그놈의 새끼들 나라 팔아먹으려고 온 놈입니다. 김민석이 얘가 문제가 되게 많은데요. 고거TV 가면 개인적으로 정치권하고 얽히고 들은 이야기를 방송 안 해요. 근데 김민석 얘가 어렸을 때 보면은 잘생겼어요. 말빨도 좋아요. 김대중을 지원하고 김영삼을 떠나고 김대중을 지원하면서 얘가 정치적으로 승승장구하다가 꺾였죠. 개인적으로도 뭐 아나운서하고 결혼해가지고 이혼하고 그 인간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안 받아주니까 정몽준이한테 갔고 그 다음에 국힘 쪽에 보수정당에도 기웃거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 들어봤었지, 그 당시에. 그러니까, 거기서도 안 받아주니까, 그냥 절치부심하다가 문재인한테 붙고 이재명한테 붙어서 이제 국무총리가 되죠. 그런데 부정부패나, 정치자금법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럴만하다 해요. 정치꾼들이 그 당시엔 다 그랬으니까. 근데 얘가 대표적으로 극한적인 반일주의자예요. 극한적인 반미주의자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외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정체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반일도 할 수 있고 반미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너무 심한 애예요. 그리고 정치자금을 받으면서 그 당시에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조선일보인가 조선닷컴 내가 오늘 찾아봤어요. 조선일보인가 월간조선에서 얘한테 몇 억씩을 갖다 바친 노부부가 생활비를 고사하고 대통령 까무러지가 갖다 바친 노부부가 대출까지 김민석이를 갖다가 알선해주고 돈도 갖다 바쳤는데 얘가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노부부가 자살을 합니다. 오늘 찾아보니까 월간조선 뉴스룸인데 2008년도에 나온 거예요. 이때가 뭐죠? 이명박 시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노무현을 배신하고 정몽준이랑 붙은 게 5년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살아가려고 서민들과 노부부나 일반인의 등을 쳤는지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 보고 가시죠. 총리가 가장 팔고 싶어하는 제품인 동경올림픽에 대해서 전 세계의 양심이 불매운동을 하게 될 것이다. 동경올림픽에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사지도 말자. 노 비질, 노 바이, 노 이. 1945년 이 땅을 점령했던 미국의 군사 정권이 한국인이 원하는 것을 완전히 무시했던 그때와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거 유튜버들 따위나 주장할 법한 이따위 수준의 보고서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책을 짜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이 김민석이를 생각하면은 개인적으로 내가 들은 것도 많지만 그런 거 말씀드리기 그렇고 김민석이를 생각하면 얘형 김민웅이라는 김민웅이 머리 하얗고 옛날에 성공회대 교수했고 문재인 때 영전해가지고 숭실대로 갔나 뭐 중앙대로 갔나 이 눈이 사팔떡이고 이상한 미친 것 같은 궤변을 내려놓는 거가 있어요. 김민석을 생각하면 김민웅을 생각하게 되죠. 자, 김민석이가 일본 기자들 앞에서 동경올림픽은 말이지 전 세계인의 양심이 반하는 것이고 동경올림픽은 불매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미친놈입니다. 세계 평화입니다. 아니 모스크바에 중국의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열려도 이런 말 안 합니다. 상식적인 사람은 이념을 넘어서 전 세계가 국력을 겨루는 곳이죠. 그런데 동경올림픽 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입지도 말고 일본 기자들 앞에서 이런 영상을 이런 말을 하는 놈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영상 그 김민웅이 김민석이 형 얘가 촛불행동 대표입니다. 과거부터 그렇고 요번에 탄핵 과정에 주도를 했죠. 걔가 1945년은 일제 해방일이 아니라 1945는 미군 침략이다 그래요. 김민웅이라는 놈은 간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의 남침이 아니라 그건 미군에 의한 점령군에 의해서 북한을 반격한 것이다. 북한 북침이다. 이렇게 말하는 놈이에요. 형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놈들이 한쪽으로서는 시민운동, 촛불행동의 대표고, 우파 보수를 괴멸시키는 선도에서 있고, 한 놈은 국무총리가 돼서 이재명을 5년을 갖다가 보위하려고 그럽니다. 이건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 이재명이는 벌써 인사에 실패했고, 이재명이는 5년 동안은 여러분 숨도 못 쉽니다. 제 초도에 말씀드렸죠. 아니, 삼특검법을 하려면은 지네가 행정강요들 임명해가지고 하면 돼요. 한 달 반 후에. 한 달이나 한 달 반 후에. 그런데 윤석열이가 임명한 11명의 그 나라 팔아먹은 놈들, 윤석열 때도 나라 팔아먹었고 이재명 때도 나라 팔아먹은 놈들입니다. 그 놈들이. 그 국민들, 야 성인해. 너희가 해야지 나도 명분이 생겨. 이거 아닙니까? 김민석이 어제 같은 경우에 충직한 국민의 충직한 봉사자가 되겠다는데 그거 뭡니까? 지 재산이 2억이래요. 지하고 지 부모하고 뭐 애들하고 잠시만요. 재산이 2억 신고를 했어요. 이런 놈이 딸을 갖다가 2번이나 유학을 보냅니까? 미국에? 걔는 뭐 천재입니까? 미국의 국부학 장학생으로 합니까? 그건 생활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딸이 벌었다고요? 그러면서 이놈이 그래요. 자기는 반미주의자가 아니다. 나는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 그 청강생이죠? 하버드 대학을 나온 미국 변호사다. 그만큼 미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미국 변호사 자격을 땄다. 먹고 살려고 딴 거예요, 그 당시에. 여차하면 튄다, 미국으로. 그런데 얘가 보면은 1988년인가 미국에서 비자 거절을 당해요. 너 미 문화원을 점거한 놈이야. 소공동 미 문화원을 점거한 놈이야. 오지 마! 근데 그 후에 1990년도 2000 몇 년도에 얘가 미국 변호사 따라갈 적엔 또 성인이 됐어요. 그때는 뭐였죠? 그때는 보수 정권이었습니다. 보수 정권인가 보수 정권을 설득해서 준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나는 반미주의자가 아니야. 그 미문화원 점거 사건은 그건 앞으로 심각한 그 국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85년 20개 치들어간 거. 그런데 미문화원 사건을 왜 점거했냐고 어제 같은 경우 물으니까 기자들이 청문회를 대비해서 광주 문화를 세계에 효율적으로 알릴 기회였었어. 광주 문제를 세계에 광주 문제를 세계에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한 의미다. 그런다고 꼭 미문화원을 점거합니까? 미국인 모르겠습니까? 그래 미국에서는 적색분자로서 찍혀 있어요. 그래 지금 전 세계 언론들이 보면은 이재명을 인정을 안 해요.
이재명을 갖다가 미국 20분 통화하고 일본 25분 통화하고 어제 시진핑하고 30분 통화하는데 그 나중에 영상을 찍는데 이재명 정부를 미국이나 서구나 일본 애들이 그 언론들을 보면은 저 이재명은 분명한 좌파 정권이다. 좌파 정권이다. 조심해야 한다. 그런 논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놈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반미주의자, 반일주의자. 극단적인 반미, 반일주의자예요. 그런데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을 보면은 두 번 있었어요. 7억 2천하고 2억 얼마하고 9억이 넘어요. 그거를 서민들의 등을 쳤다는 거죠. 그 당시엔 그런 게 많았어요. 얘가 정치 활동할 때.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놈들이 보수 애들은 그래도 우파 보수 애들은 재산을 다 있는 애들이니 지 돈 가지고 쓰는데 이런 놈들은 밑에서부터 정치를 했고 권력 추구형이기 때문에 그 노무현을 지원하는 노사모 애들이라든가 지금 이재명을 지원하는 개딸들 이런 애들 보면은 정치 자금을 말입니다. 주로 서민들, 중소기업들 이런 애들한테 걷어요. 물론 큰 구찌도 있죠. 그 대표적인 애가 이광자하고 안희정입니다. 근데 이놈은 노 부부한테 이거 뭐 기사 써봐야 기사 다 읽어드릴 수 없고 옆 헤드라인만 붙였는데 김문석이한테 1억 이상씩을 줬대요. 노부부가 60대 노부부가. 그런데 돈 하나도 못 받고 회사가 부도나가지고 몇 억씩을 줬대요. 김민석이한테 호소했더니 김민석이 나 몰라? 난 1원도 받지 않았어? 또 김민석한테 대출도 알선해 줬대요. 나 몰라? 그 사람 몰라? 하고 노부부가 자살해버려 2004년도에. 동반 자살을 해버려요. 재명이하고 똑같죠? 재명이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뭐라 그랬어요? 복지부 장관한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살률이 높아요? 그거 미친놈입니다. 자살률 높은 거는 사회 양극화예요. 박탈감, 상실감, 좌절감 때문에 높은 거예요. 우울증하고는 또 다르죠? 재명이라는 놈도 5명이 어머니 죽음을 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너 책임이야, 이 자식아. 극단적인 정치와 극단적으로 잘못된 정책이 대한민국의 자살공화국을 만든 거예요. 문재인이 노무현이 자살률 1위에 금자탑을 쌓았고, 이명박 때 좀 주춤하더니, 박근혜 때도 좀 주춤하더니, 윤석열 때 자살률 1위에 금자탑을 쌓았다고 그랬죠. 그게 사회 양극하고 극단적인 정치 갈등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나 살기 힘들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정치인 저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정치하지 않고, 정치인 저것들은, 갈등 해소를 안 하더라. 지들끼리 싸우더라.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 대표적인 놈이 노 부부가 지금 자살했다는 거 아니에요? 2000년도에? 2004년도에? 양부모로 모셨던 애들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침 흘려가면서 말이야, 돈 줘, 정치자금 줘, 대출을 써내줘 했는데, 기업까지 망하게 하니까, 소규모, 중소기업이. 민서가, 너 나를 그렇게 배신할 리가 있니? 나 좀 도와줘 하니까, 나 몰라. 법정에서 나 1원도 받지 않았어. 똑같죠, 얘네들이. 이재명이가 지금 5명이 자살한 사람들이 나 몰라? 얼굴도 기억 안 나? 그게 지금 재판이 다 중지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재명 정권의 주류 세력이고 핵심 세력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도덕적이고 진짜 국민을 생각하는 이재명의 말은 국민 주권 시대의 정부라면 이런 짓 못합니다. 하자 있는 애들, 문제가 있는 애들을 절대 대통령실에 안 갖다 받겠죠. 그래서 대통령실은 청문회를 없으니까 그냥 다 갖다 봐. 성남 라인, 경기 라인, 지 개인 변호사들을. 그리고 내각은 김민석으로 하여금 장악학을 했어. 지금 민정수석이라고 뭐 이러면 뭐예요, 걔는? 민정수석이 오광수 민정수석이 사진정국에 들어가는 건데 얘가
특수통 출신이라고 언젠가는 또 이재명한테 위협이 된다고 민주당이나 개딸들이 절대 오광수를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재명이 염려 마. 괜찮은 사람이야. 나랑 잘 알아 해가지고 임명하는데 그런거 똑같아요. 지 와이프 뭐 차명으로 어쩌고저쩌고 부동산 관련해서도 부동산 관리도 불법으로 문제가 있었고 또 지 와이프 명의가 어쩌고저쩌고 차명 대출을 받았고 읽지도 않습니다. 이런 놈이 어떻게 민정수석이 되죠? 최소한 조국이보다 못하잖아요? 그런 민정수석을 해가지고 검은 까마귀를 흰 까마귀로 위장해가지고 보수의 칼날을 들이게 됐다는 거죠. 너 과거의 부정부패, 반미, 반일 그런 거 괜찮아? 너희들은 나만 지켜줘. 너희들은 우파, 보수 저것들 죽여. 이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래 못 가게 만들어야 돼요. 힘 빼야 돼요. 저라고 왜 아무리 좌파 정권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안 돼요. 아주 양아치 집단이에요. 양아치들이 지금 국가를 접수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